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월드컵만 하면 나오는 마법의 단어들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유종의미. 안타깝게도 한국이 월드컵 본선 1, 2차전 좋은 성적을 남기지 못하면 마지막 3차전 유종의미라도 거두는 마음이 커왔던 게 많았고, 실제로 3차전에서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월드컵을 아쉽게 바라보는 시선도 많았죠. 처음부터 잘했으면 하는 미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대표팀뿐만 아니라 월드컵에 등장하는 선수들에 대한 유종의미를 기대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선수라든가 월드컵 빼고 모든 걸 우승해본 선수들 등등 말이죠. 축구 팬들 사이에선 매번 월드컵 때마다 메시 혹은 호날두가 우승한다면 역대 최고의 선수가 바뀌냐는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2022 월드컵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9위는 한국 몰라. 월드컵이 열리기 전 조 추첨식에서 한국과 같은 조에 편성된 각국들의 반응은 일반적으로 한국은 잘 몰라였습니다. 2017년 조 추첨식에서 스웨덴 감독과 독일 단장 비오호프는 다른 나라에 대한 특징은 알지만 한국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꼭 따라오는 것은 투지가 좋은 팀이라는 것이었죠. 지금까지 이런 한국 대표팀에 대한 정보 부족은 한국 축구 팬들에겐 안도감이었습니다. 제발 몰라주기를 본선에선 방심하길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8위는 경계 대상 1호. 월드컵에서 한국은 그동안 다른 축구 강국들의 스타 선수들을 보면서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선수가 골을 넣기보다 오히려 다른 선수에게 허를 찔리며 골을 내준 사례가 많았죠. 2014년 월드컵 아르헨티나전 경계대상 1호는 메시였지만 결국 이고인에게 멀티골을 먹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2018년 손흥민이 세계적인 선수로 이름을 알리면서 이젠 다른 나라가 손흥민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670억에 달하는 몸값의 슈퍼스타였고, 손흥민 한 명이 우리나라 선수단 전체 몸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니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기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월드컵 본선에서 멕시코전 한 골, 독일전 한 골로 해결사임을 증명했습니다. 7위는 전통의 강호. 2006년 월드컵 한국은 처음으로 원정 월드컵 첫 승으로 나라의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심지어 16강은 이미 간 것처럼 언론에선 난리를 피우기도 하고, TV에서 보면 다시 한번 4강 파이팅이란 얘기까지 나왔으니 말입니다. 이 와중에 상대하는 나라들은 강호란 얘기를 참 많이 써왔습니다. 북중미 강호, 신흥 강호, 전통의 강호, 강호도 참 많았고 또 항상 존재했죠. 2002년 대표적인 북중미의 강호 미국과 한조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폴란드가 아닌 이 경기에서 승리 가능성을 더 높게 쳤다라는 것입니다. 만만한 팀이 없었지만 말이죠. 6위는 아시아의 호랑이. 어린 시절 축구 팬들은 많은 언론들이나 TV에서 아시아의 호랑이라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의 맹주를 가리는 아시안컵에서 한국은 8강이나 이란 등 중동의 모래폭풍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광탈했고, 과연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호랑이가 맞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호랑이가 최강자가 아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용도 있고 패왕도 있고 도깨비도 있듯이 말이죠. 실제 우리나라가 최근 아시안컵 결승에 올랐던 적은 2015년으로 이것도 27년 만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2015년 준승에 이어서 이제 아시아의 호랑이의 면모를 다시 갖춰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시안게임도 우승했고 2020년 23세 이하 챔피언십 우승도 거머쥐었습니다. 2022 월드컵 아시아 예선도 강력한 전력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호랑이란 타이틀을 가져오기 위해선 62년 무관 중인 아시안컵 우승을 2023년 반드시 가져와야 합니다. 5위는 1승 재물. 2014 월드컵에서 한국은 같은 조에 포함된 알제리를 보고서 1승 재물이란 보도가 연일 터져나왔습니다. 당시 피파 랭킹 26위로 강팀이었지만 아프리카 약체들을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해볼만한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차전 알제리전에서 4대2로 패하면서 H조 최하위로 추락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끌던 한국 대표팀은 2골이나 넣었지만 4골을 먹기는 최악의 수비진에 고개를 떨궈야 했습니다. 2018 월드컵에서 한국은 첫 스웨덴전에 모든 걸 거는 1승 작전을 펼쳤지만 F조의 모든 팀들의 1승 재물은 한국이었습니다. 2018년 월드컵에서 한국은 한 골차 승부 내지는 독일전 승리를 통해서 쉽게 지지 않는 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최용수 감독은 독일을 1승 재물로 삼아야 한다, 파격적인 제안을 내밀기도 했죠. 최근 벤투의 상승으로 2022 월드컵에서 또다시 1승 재물 단어는 또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4위는 16강 적신호.
한국은 항상 어느 조에 들어가든 빨간불이었지만 유독 부상과 경기 외적인 악재 그리고 긴장하는 모습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첫 경기 후 많은 언론들은 우려하면서 16강엔 빨간불 또는 적신호란 단어를 꺼내들었죠. 월드컵만 되면 엄청난 부담감을 선수들과 스태프들에게 부여하니 긴장했었고 그동안 월드컵 역사는 쭉 그러했습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도 아슬아슬하게 통과했지만 항상 언론들에선 본선에선 모른다, 붙어봐야 안다, 해볼만하다 말들을 쏟아냈지만 승리보다 패가 많았고 기적보다 참사가 더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젠 축구 팬들은 16강행에 어떤 불이 들어오든 대표팀이 후회 없는 경기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큽니다. 3위는 기적 재현. 월드컵 진출이 확정되고 월드컵이 개막되기 전 언론들은 여기저기에서 꺼내드는 것이 바로 이 기적 재현입니다. 월드컵 4강이란 업적이 말해주듯이 많은 언론들은 16강, 8강 등을 이야기하며 기적을 재현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엄연히 우리나라는 월드컵 본선에서 다른 축구 강국들에게 1승 먹잇감이 되는 게 현실이고 지금까지 월드컵 무대에서 쭉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것은 축구 팬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하고 또 실제로 낮은 확률이지만 기적이 일어날 때 스포츠의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건 당연지사.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1승을 거두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지만 박지성을 시작으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월드컵만 되면 항상 기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위는 경우의 수. 월드컵이 시작이 되고 두 경기가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경우의 수. 항상 한국은 어려운 경기들을 펼쳤고 1무 1패를 당한 상황에서 이런 경우의 수를 끊임없이 언급해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2017년엔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등장한 것이 경우의 수였습니다. 그래왔던 게 2022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한국이 예선을 6승 2무로 가뿐하게 뚫어내면서 그간 마음을 졸이며 봐왔던 아시아 예선을 편안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경우의 수가 등장하지 않은 건 1998년 월드컵에서 1, 2차전 2패를 당했던 것이 유례했을 정도로 월드컵에선 경우의 수가 필수로 등장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약속의 땅. 한국이 매번 언급한 승리의 승전보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며 꺼내든 말 약속의 땅. 그러나 약속의 땅이 약속을 지킨 적은 거의 없습니다. 본선 1차전에서 패를 당하면 약속의 땅은 아니었죠. 좌표가 바뀌었다며 다시 새로운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약속의 땅으로 기억되는 대표적인 장소는 2002 한일 월드컵을 제외하면 사상 첫 16강행을 확정지었던 땅 더발입니다. 이곳에서 한국은 2010 월드컵 나이지리아와 2대2 무승부를 거두고 16강에 올랐습니다. 무슨 땅이 되었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진 우린 월드컵에선 언더독이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슈퍼스타를 사지 않고 키워냈던 인물로 결과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과는 모든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 감독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